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논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논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연구를 한다는 것은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점점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뒤에 있는 문구가 사라져 버려서 오늘 강의의 제목을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연구를 한다는 것은 한 발짝, 정말로 딱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이 강의의 주제는 굉장히 무거운, 또 어떻게 보면 진중한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겁고 진중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제 이 깔려져 있는 목소리 톤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면서 이 강의를 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통통 튀는 그런 재기발랄한 목소리 또는 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이 강의 내용을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준비한 서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혹시 25, 21라는 그런 드라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작년에 N으로 시작되는 어떤 OTT에서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고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왜 그 드라마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일을 하다가 제가 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하다가 간만에 그 드라마의 OST를 들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군요. 그래서 더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즐겁게 오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드라마 OST를 듣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봤던 그 드라마 뭐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강의 주제하고 관련도 좀 있고 해서 그 드라마 얘기를 좀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25, 21 이 드라마의 작가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심리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지 않을까. 뭐 또 뭐 사회복지학이나 문화인류학이나 교육학이나 아마 제 생각에 박사학위 한 10개쯤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읽고 그런 대사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드라마 보면서 내내 그 대사들에 굉장히 많이 매료가 됐다. 뭐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오래오래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어, 혹시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데,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꼭 한번 보세요. 강추입니다. 강추.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제 배우 이름이 아니죠. 이제 주인공의 이름요. 백이진 나이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백이진이 나이도한테 이런 얘기를 건네요. 뭐, 막 힘들어 하는데, 그리고 너는 어렸을 때 굉장히 그 펜싱 유망주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의 굉장히 이제 큰 시선도 받고, 관심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선수로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좀 헤매고 있었죠. 이 나이도라는 이제 고등학교 펜싱 선수가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뭐, 어,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제 기억에 뭐 20 몇 등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발전에 아예 출전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기회가 생겨서 이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백이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 어, 그런 이제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뭐 20 몇 등에 불과하지만 현재 랭킹은 국내 랭킹은 그렇지만 어 이제 그 국가대표가 되려고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나이도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음,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게 대단한 것 같다. 너는 계속 많이 어, 좌절하고 실패했을 건데 그런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것이 굉장히 뭐 대단한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뭐 제 기억에. 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이도가 이런 답을 합니다. 꿈을 꾸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지고 실패하는데 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 나는 뭐 그냥 두려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백이진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사람들은 정신력이라고 불러. 그런 게 정신력이야. 정신력이라고 하는 건데, 지는 게 두렵지 않고 또 실패하는 걸 겁내지 않아 하는 그런 단단한 마음, 그런 단단한 마음을 정신력이라고 불러. 그러면서 백이진이 나이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뺏어올 정도로 그런 게 탐이나 너는 아주 좋은 그런 음,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게 바로 정신력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서두를 어, 정신력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시작을 했는데 이 연구를 한다라는 것 이것도 굉장한 정신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신력이 아주 뭐 그냥 그 뭐 군사정부 시절에 강인한 정신력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정신력 그런 게 아닙니다. 차원이 굉장히 다른 정신력이 필요해요.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되게 이런 것 같아요. 연구를 하는 그런 학생들, 그 대학원생들을 보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아주 많은 다양한 스킬들을 학습하는데 또 그것을 체화시키는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은 내 마음의 상태 또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지금 정신력이라고 표현한 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자기 효능감인데 이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상태에서 어떤 스킬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에만 굉장히 몰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음, 계속 내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끈기라는 게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게 정말 큰 거거든요. 그게 없어지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건데, 그걸 놓치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강의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심을 한 거고요. 제 얘기를 쭉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조금 설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두가 굉장히 길었는데 아무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어, 이런 상황에 놓여서 다른 여러분들의 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저도 많이 듣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요. 논문 작성하는 게 처음이에요. 저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유유유 이래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또 아, 정말 제가 논문을 쓰고는 있는데 잘 해낼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이런 경우에 파란색 대화 풍선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아쉽죠,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논문 작성도 사람이 하는 일이야. 난 잘할 수 있어. 파이팅! 이렇게요. 자신감 있게
계속 밀어붙이면은 조금 더 신이 나고 흥겨운 상태에서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그 연구가 조금 더 창의적인 그런 결말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연구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하다 보면은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온갖 장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 요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힘들어 하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그리고 뭐 굉장히 짠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연구를 한다라는 것은 머리를 굉장히 써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내 두뇌를 총가동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일을 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하나는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뇌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될 때는 기초 지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저는 90%, 80%라고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런 기초 지식은 절반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을 하는 것도 고도로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초 지식을 절반 정도 익히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 효능감으로 여러분들 몸속을 꽉꽉꽉 채워 넣으면은 정말 논문을 잘 써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 기초 지식의 반 여기 여기 제 자화상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께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아주 많은 제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2023년 4월이거든요. 음, 이 즈음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 지식을 많이 공유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면은 제 안목지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겠죠.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런 영상을 접한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서 논문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작성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아무튼 저는 계속 이런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이런 기초 지식 한 절반 정도 필요한 내가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어, 필요한 그런 절반의 역량, 그 기초 지식은 제가 도와드리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데 이 나머지 반 있잖아요. 우리가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어,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반 필요한 게 저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뭐 이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 정도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스스로 채워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스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 지식을 쌓는 데만 너무 몰두를 하다 보면은 큰 코를 닥치는 일이 생긴다. 어떤 거요? 음, 포기하는 일이 생겨요. 그런 포기하지 않고 단단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 내 논문을 어, 어,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것은 결국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걸 중간중간에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 내면에 꾹꾹 꾹꾹 이렇게 채워 넣는 그런 작업을 어, 해 나가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연구 효능감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자기 효능감 중에서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효능감이겠죠. 뭐 제가 만든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 연구 효능감을 형성시키는데도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뭐 요즘 효능감으로 연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학업적 뭐 효능감, 또 뭐 부모 효능감, 뭐 온갖 종류의 효능감이 다 생겨나고 있는데 연구 효능감이라고 없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효능감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일단 쌓아야겠죠. 이게 절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꾹꾹 채워놔야 될 나머지 절반은 뭐냐?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심리적으로 무장을 해야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지도 교수님이 내가 논문을 작성만 해가지고 들고 가면은 지적질을 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좌절하실 겁니까? 그리고 겨우겨우 논문을 작성했는데 심사 받으러 가서 심사장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아요. 좌절하실 건가요? 그래서 포기하실 건가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학위를 받겠다는 그런 꿈을 꾸면서 논문을 지금까지 작성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꿈을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야겠죠. 그때 필요한 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신의 가치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내 자기 효능감으로 심리적 무장하는 것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가치를 믿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연구자들이 또, 어, 대학원생들이 자기 자신을 잘 믿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고, 역량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해낼 거라는 그런 사실조차도 믿지 못해요. 해낼 수 있거든요. 자기 효능감만 있으면 돼요. 실력은 쌓아가면 되는 것이고, 잘 못하는 게 있으면은 계속 지식을 헤쳐서 파악을 하시고, 또 그걸 익혀서 적용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단계를 밟아가면 되는 것일 뿐인데, 중간에 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자신을 믿으세요. 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으시라고요. 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든 저마다의 가치를 갖고 있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고 존중을 받아야 돼.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들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워왔어요. 지금까지. 초, 중, 고를 다니시면서 이런 얘기 숱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은 다 가치가 있다,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그런 의문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여러분,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가치를 믿으세요. 믿으셔야 그 다음 실력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역량도 강화되는 거고요. 스스로는 믿지 못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우리 시쳇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가치도 발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면서 잘 어울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가치를 믿으셔야 되고, 모든 연구자는 누구든 저마다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신념을 오늘부터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연구자로서의 위치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연구자의 위치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뭐 놓치고 있죠. 연구를 하는 내내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연구를 수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연구라는 것은요, 등산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가는 그런 험난한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동네 언덕 정도, 경사도가 아주 낮은 그런 언덕 정도를 산책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학계에 비유를 하면 어떻냐? 이런 학계에는 굉장히 높은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거대한 지식의 축적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식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 산 봉우리를 지식의 축적된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점프업을 막 이렇게 심하게 점프업을 해가지고 뭐 아주 높은 고지까지 여러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학계에 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아이, 내가 뭐라고 내 연구한 게 어, 내가 전공하고 있는 이 학계에 엄청난 연구 업적을 만들어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 않지만 하는 태도들을 봤을 때는 마치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 학계에 큰 업적을, 연구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하고, 그래서 내 연구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모든 이 이제 지식을 쌓는 데 필요한 그런 스킬들을 다 활용을 해서 정확하게 연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적 부담감에 굉장히 많이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뭐 1년에 수십 편씩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럼 어떤 학문적 중압감이 그렇게 강하다면 수십 편씩 어떻게 연구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저 또한 1년에 수십 편의 논문을 작성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뭐 그거 그때마다 막 중압감을 느끼면은 정신병자 되지 않겠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에 의해서.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저는.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 커다란 진보를 이뤄내기 위해서 내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근데 겉으로 보이는 태도는 굉장히, 어, 엄중한 생각을 가지고 엄청난 연구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중압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내 이 언덕처럼 아주 경사도가 낮은 언덕처럼 내 연구 하나가 내가 전공하고 있는 이 학계에 조금의 아주 조금의 진보를 이뤄내는데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정말 정말 중요한 건 심리적인 중압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논문이라는 게 막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엄청나게 내공이 많이 쌓인 사람들만 잘 쓸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학문적 내공이 굉장히 많이 축적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연구를 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누구한테든. 힘든 건데 그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연구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는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고 또 내가 뭐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뭐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심리적 중압감이 굉장히 커지고, 뭐 결국은 힘들어하고,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다가 또 그 심리적 중압감이 더더욱 가중이 되면은 포기라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저는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으니까요. 그냥 제 일이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이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내야지 결국은 연구 효능감이라는 걸 획득할 수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쌓아가는데 기쁨이 생기는 거고, 제 강의를 하나씩 하나씩 들으면서 이런 내용을 오늘 학습했네, 이러면서 이제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뭐 꼭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서적을 통해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대학원 강의에서 논문 작성하는데 관련된 그런 강의를 듣는다면 거기서 그냥 기쁨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지식의 축적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면은 내 어, 논문 작성하는 능력도 향상될 거야. 그래서 나는 잘 갖춰져서 논문을 잘 작성하게 될 거야. 물론 조금 미흡한 면이 생기겠지만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든 나중에 해결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술술 풀리게 됩니다. 정말 귀신같이 미라클하게 그렇게 풀려 나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어 뭐 괴짜의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마음가짐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 우리는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구는 뭐 이 완전히 다른 신세계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연구도 똑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 그냥 묵묵히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고, 어, 장기간 동안 노력을 해야지 결과물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즐거운 마음으로 또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나한테 주어진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그런 신념, 믿음 같은 걸 가지고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출발은 뭐죠? 자기 효능감인 겁니다. 내가 해낼 수 있다는 효능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못 해내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정말 더 중요하다. 뭐 논문 작성하는데 필요한 아주 단편적인 그런 지식 하나 얻는 것보다 그게 더 클 수도 있어요. 그걸 스스로 좀 자각하시고 깨우치셨으면 좋겠어요. 음. 자, 제가 들려주고 싶은 이런 사례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중에 이거 좀 오래된 그런 이제, 어, 기사이기는 한데,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기 서해안 어느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어부가 있었어요. 그 어부가 뭐 바다에 나가서 이제 뭐 고기 잡으러 자주 왔다 갔다 하겠죠, 바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이제 그릇 비슷한 걸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릇이 뭐 그냥 뭐 바다에서 뭐 이렇게 떠밀려 다니는 그런 그릇이었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도 안 하고 그냥 뭐 집에 들고 와가지고 개 밥그릇으로 쓴 거예요. 뭐 이 개밥그릇으로 열심히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이제 어부의 지인 한 분이 뭐 그 집에 방문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지인이 이 개밥그릇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개밥그릇이 심상치 않은데 이거 유물일지도 몰라.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감정을 한번 받아볼게. 잠깐 좀 나한테 빌려줄 수 있겠나? 그래서 뭐 어부는 개밥그릇으로 쓰던 그런 뭐 그냥 아주 단순한 그릇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그 지인한테 건네줬던 거죠.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이 밥그릇이 어, 요즘의 가치로 치자면은 거의 40억에 달한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기가 찬 노릇이죠. 음. 근데 그 어부의 지인은 이 그릇의 가치를 알아본 거잖아요.
어부는 몰랐던 것이고요. 이런 겁니다. 가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해 보세요. 가지고 있는 건데 어쩌면 40억 이상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건데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발견해 내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런 예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려야 될 건데, 자, 연구는 힘듦이나 고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도돌이표가 될 겁니다. 계속 그냥 힘든 상태로 돌아갔다가 어려워하면서 조금 논문 작성을 하다가 또 힘들어서 되돌아갔다가 뭐 계속 그냥 힘만 들어 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사시면 안 되잖아요. 이 연구를 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찾는 또 다른 여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 좀 재기발랄한 목소리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뭐 별로 그러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결국은 또 진중한 목소리로 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아주 많은 강의 영상을 어, 아주 많은이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영상을 저는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강의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이제 지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강의가 저는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도 많이 했어요. 뭐 사실 이 강의 자료를 만드는 이게 한 일주일 전에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제 얘기를 전달을 해야 설득력이 더 있을까 그걸 고민한다고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생각을 가다듬고 이 강의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제가 오늘 강의한 거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강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지금 제가 전달하는 이 얘기를 소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조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연구에 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조만간 성취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